여러분, 드라마 DP 시즌2가 공개됐죠? 전 개인적으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군대 개혁을 위해 나선 정의로운 사람들 덕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집단 항명의 수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뭔가 어마무시한 죄 같죠? 전쟁 영화에서나 보던 단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주제는 사단장 구하기, 항명 죄수가 된 수사단장입니다. 입 벌려라! 씻어 들어간다! 일단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항명이 아니라 권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자 누명 씌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해병대원 한 명이 수해 지원 당시 익사한 것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해병대 수사단과 대통령실 및 군 수뇌부가 이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견의 핵심은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였다는 건데요.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지원을 하던 해병대원 최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인명구조에 나선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가족도 국민들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공분이 일자 정부도 사건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게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조사를 시작했죠. 수사단은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명령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 8명의 과실로 익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결론 짓고 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휘부의 방침, 정황적 상황, 물증도 모두 확보하며 꼼꼼히 수사를 잘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진 별 문제가 없죠. 이제 법적으로 잘 처벌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고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던 7월 30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브리핑을 취소시켜버립니다. 이걸 취소하려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5번 전화를 하고 직접적 과실로만 제한하라 거나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보내라, 혐의자, 혐의사실, 죄명 모두 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게 드러나죠. 뭔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라는 용어도 단순 조사라고 쓰라고 하면서 왜 해병대는 말을 듣지 않냐라고 질책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수사단의 박정훈 대령, 이분이 엄청나게 강직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박정훈 대령은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느끼고 이 사실을 공개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합니다. 국방부, 검찰이 맡아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여기도 검찰인 거 보니까 뭐 검찰 왕국답네요. 이를 반대한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집단 항명 수괴로 재판에 회부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박 단장은 이를 거부하며 군이 아닌 관계기관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생방송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 가지고도 징계위를 소집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집단 항명죄를 항명죄로 바꿔버렸고요. 애초 3명의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하려 했으나 박 단장을 제외한 둘은 참고인으로 전환하고 박 단장만 피의자로 만듭니다. 지들이 생각해도 무리니까 한 사람만 패기 시작한 거죠. 보통은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하는데 피의자였다가 참고인으로 전환하는 기이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실 난리인 걸까요? 핵심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주장은 자기는 대원들이 안전장비 없이 수색에 참여한 줄 몰랐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해병대 1사단 공보정훈실장이 임 사단장에게 수색 작업을 하는 홍보사진과 보도기사를 카톡으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답을 하죠. 오로지 언론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임 사단장이었습니다. 확실히 책임이 있죠. 그런데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을 혐의해서 빼려고 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까 어디서 커트시켰다고 했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바로 김태효입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 입장을 바꾸고 외압을 넣었죠. 국방부 장관은 이종섭. 이 두 사람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예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같이 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임성근이 나 좀 살려달라 하니까 김태효, 이종섭이 튀어나온 거죠. 역시 드라마가 현실을 못 따라가네요. 해병대 하면 의리의 상징 아닙니까? 어딜 가든 나 해병대야, 너 몇 기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해병대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저 해병대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 무리하게 해병대원을 위험한 곳에 배치해 결국 목숨을 잃게 했고 비겁하게 책임을 안 지려고 사단장은 오리발을 내미는 처참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나 다름없네요. 이태원 참사나 잼버리 파행 사태에도 남 탓하면서 행안부 장관 구하기에 여념이 없더니 이번엔
병사의 죽음 앞에 온갖 권력이 나서서 사단장을 지키려 합니다. 구제불능으로 썩은 권력 집단 아닌가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목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유가족의 슬픔과 전우를 잃은 동료 장병들의 비통에도 관심이 없죠. 참사를 해결할 마음도 재발 방지를 도모할 의지도 없고요. 윤석열 정권은 자기 권력과 특혜를 지켜줄 인사라면 결코 처벌할 생각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사는 일선 공무원, 일선 장병, 전 정권, 현장의 국민들이 판단착오나 불운으로 인한 것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정부가 필요하고 정권은 뭐하러 잡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당장 내려놓고 모두 물러나는 게 답 아닐까요? 최수근 상병의 죽음과 외압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양심 선언자들을 보호하고 혐의자들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전말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드라마 DP에선 정의로운 군인들이 자신을 던져 권력과 싸웁니다. 물론 그 성과는 너무 작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며 용기를 얻는 사람이 생깁니다. 군대도 바꿀 수 있다는 용기. 박정훈 대령을 보며 그 희망을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이뻘씨였습니다.